저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강은 흔히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이 삼강은 한나라 무제 때 동중서라고 하는 유학자가 만든 것입니다. 공자님이 만들었든지 동중서 선생님께서 만드셨든지 간에 이 삼강은 우리 현대에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강은 세계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이 강은 별이 강이라고 합니다. 별이가 무엇인지 제가 국민윤리학과를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면접을 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강자를 닭의 벼슬이다. 닭의 머리 위에 나와 있는 그런 벼슬이다라고 답을 하는 학생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학생은 아마 서양 윤리학을 전공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모르고서는 유학을, 국민윤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강은 별이 강자인데 별이 강자는 실사가 왼쪽에 있습니다. 이 실사가 하나가 있을 때는 가는실맥이라고 합니다. 가는실맥. 그런데 둘이 있어야지 실사가 됩니다. 그러나 편의상 이 한자를 쓰고도 우리가 실사다라고 통용하고 있습니다. 이 강은 뭐냐? 오른쪽에 있는 이 강은 언덕강이라고 합니다. 언덕이다, 산기슭이다, 산기슭강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 글자를 보면 밑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매산자가 있죠. 즉 산이라는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물망의 뜻입니다. 그물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 그물망의 변행입니다. 즉 고기를 낚을 때 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은 여러 종류의 그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물망입니다. 즉 산을 그물로 쌓아놨다라는 그런 모습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한자를 만드는 옛사람들이 잘 봤다는 겁니다. 관찰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서서 밑을 쫙 바라보면 그물을 펼쳐놓은 듯한 산맥들이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덕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별이 강자 자체가 실로서 만든 그물을 산 위로 쫙 펼쳐놨다. 능선처럼 산맥처럼 쫙 펼쳐놨다는 그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의 관찰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 삼강의 첫째가 군의신강입니다. 군은 임금군, 이것은 터진 가로알이라고 했습니다. 터진 가로알에다가 삐침을 했습니다. 한자에서 삐침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뜻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글자마다 거기에 따른 뜻이 새겨집니다. 손에 삐침을 쥐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에서 이야기할 때는 성윤이라고 하지만은 다스릴 윤,
벼슬 이름에 사용되기 때문에 벼슬 이름윤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삐침을 쥐고 손에 쥐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령한다. 이것이 임금군의 뜻입니다. 위자는 하위자입니다. 하위, 할위. 위에 있는 것은 손톱조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약간 모양을 변형해서 쓸 수 있습니다. 즉 손으로 밑에 있는 이것은 뭐냐? 이것은 코끼리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를 손으로 조종한다. 코끼리를 손으로 마음대로 부린다는 그런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신하 신자는 사람의 눈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이냐? 아래 사람의 눈, 윗사람을 쳐다보는 아래 사람의 눈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 신자로 새기게 됩니다. 군의신강, 그러니까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돼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에 유학을 하는 선비들이 이것을 어떻게 풀이했느냐? 제일 첫 번째 나온 풀이가 뭐냐? 신하가 임금을 위하는 도리,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유학을 망치지는 않았지만 유학의 본분을 찾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풀이가 뭐냐? 이것은 신하가 임금을 위하는 도리, 신하와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지키는 그런 도리가 군의신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뜻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에 제가 삼광오륜의 현대적 의미라는 작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여러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향교의 정교라는 분이 제가 풀이한 세 번째 뜻을 보고는 맞기는 맞는데 틀리지는 않는데 너무 빠르다, 앞선 풀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푼 것이 뭐냐?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별이가 뭐겠습니까? 별이. 별이란 것은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으뜸. 그물에서 쭉 펼쳐져 있는 이 그물에서 가장 굵은 줄이 바로 별이가 됩니다. 가장 굵은 줄. 그러니까 임금은 신하를 묶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통섭할 수 있는 굵은 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물에서 작은 줄 하나가 끊어진다면 그물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가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별이가 잘라져 버렸다. 이래 되면 그물 노릇을 못합니다. 즉 임금이 별이가 돼야 되는데 임금 노릇을 못하면 그 그물 노릇을 못한다는 거죠. 모든 잡아놓은 물고기가 다 빠져나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의신강, 이것은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별이가 뭐겠습니까? 현대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 이 별이라는 것은 임금은 신하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보기. 즉 임금이 신하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신하들이 그 임금을 존경하며 따르겠죠. 그런데 본보기가 못 되니까 신하들이 전부
지 마음대로 설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 되면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게 됩니다. 동중서 선생이 BC 136년에 한나라 무제를 보필하면서 중국의 통치 이념으로서 삼강을 제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한무제, 당신 임금 노릇 똑바로 하라 하는 것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 근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임금 노릇 못해가지고 임금이 신하의 모범이 못되고 본보기가 못돼서 엄청난 국민들의 고통을 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중서 선생의 삼강은 현대에도 그 생명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부의자강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나쁜 것이 뭐냐? 자식이 부모를 위한 별이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위한 별이가 됩니까? 또 두 번째,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풀이한다면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가 되어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버지가 자식의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면 어느 가정의 자녀들이 빗나가고 하겠습니까? 그 훌륭한 아버지를 본받아서 자신도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안 갖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세 번째는 뭐냐?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이것만 된다면 가정에서는 정말 자녀 교육이 충실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의부강입니다. 이것은 지아비부, 남편 부자입니다. 남편 부자는 사람이, 남자가 성인이 되면 비녀를 꽂는다라는, 비녀를 머리에 꽂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남편부, 지아비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위, 아내 부자. 아내 부자는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것이,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비추자입니다. 빗자루 추자라는 그 뜻입니다. 빗자루 추. 그러니까 이거는 터진 가로월은 손의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에 이것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빗자루입니다. 빗자루를 손에 잡고 있다. 아내는 빗자루를 잡고 집안을 정리정돈, 청소한다는 그런 뜻으로 만든 글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고부간이다 할 때는 며느리 부자가 됩니다. 며느리 부. 그래서 요거는 시험이 고자인데 여자가 오래되면 누구든지 시험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오래돼서 시험이가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간체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터진 가루알 손수만 딱 붙여놨어요. 이것이 며느리 부, 아내 부자의 약자, 간체자입니다. 손만 딱 있어요. 빗자루는 생략된 것입니다. 비추자는 이렇게 된 비추도 있고 위에 초두를 얹어놓은 비추도 있습니다. 이건 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리 빗자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리로 만든 빗자루다. 그 다음에 이 대죽을 얹어놓은 빗자루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추자입니다. 똑같은 비추자인데 이것은 대나무로 만든 비추자다. 절에 가면 마당을 쓸 때 큰 빗자루를, 대나무 빗자루를 가지고 쓰는 걸 보셨죠. 바로 그것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추자 하나만 해도 이것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데, 통용시킬 수 있는데, 쌀이비로 만들었다, 대나무로 만들었다 해서 한자가 한 번, 두 번 자꾸 늘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만 자나 되는 한자는 5만 자가 아니다. 한 15,000자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편은 가장 나쁜 것은 남편은 아내를 위한 별이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뜻을 전부 유학자들은 다 숨겨왔다. 몰라서 그랬지는 않지 싶은데 다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도리, 또는 조금 민주적으로 된 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어느 정도 평등을 조금 강조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삼강과 유학이 현대에 살아있는 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별이가 되는데 어느 부인이 엉뚱한 짓을 하겠습니까?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내가 다른 일을, 다른 짓을 할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강은 유학 가운데서도 현대에도 가장 지켜야 할 도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별이, 세 가지 가장 모범적인 것, 본보기, 국가의 별이, 가정의 별이, 이 두 가지를 뭉쳐서 동중서라는 학자는 이렇게 삼강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유학자들의 아부근성 또는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이것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신하의 별이가 되라. 아버지, 자녀의 별이가 되라. 본보기가 되라. 남편, 아내의 본보기가 되라. 이런 세상이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은 국가윤리, 가정윤리가 굳건한 그런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곧 추석이 됩니다. 제 강의가 5회째 계속되는데 유익했다면 추석 기간 중에 아는 분들에게 널리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이소.